이제 6.6장입니다. 여기서 배울 거는 피해 저감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사고를 위험 요소를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은 사고를 예방하거나까지 갔었죠. 근데 위험 요소면서 사고까지 나왔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피해 저감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피해 저감 시스템은 이미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걔를 어떻게 해야 빨리 진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고로 추가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여기서 주로 다루는 컨셉 중에는 능동적, 수동적 보호라는 게 있어요. 능동적이라는 거는 위험 요소를 능동적으로 제거한다라는 걸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이 났으면 거기에다 불이 났으면 물을 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불을 능동적으로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작동 명령이 있어야겠죠. 불이 났으니 불을 꺼라 라고 할 거고, 그런 시스템들이 작동해야 되는데 안 하는 확률 있죠? 우리가 안전무결도 SIL이라고 해서 배운 게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능동적 보호 시스템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불이 났을 때의 대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수동적 보호 시스템은 사람이 뭐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능동적은 기계가 하고 수동적은 사람이 하고, 그게 아니라 수동적 보호 시스템은 그냥 불이 났으면은 그냥 버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요소가 알아서 불이 다 꺼질 때까지 버티는 게 목표입니다. 따라서 작동 명령 그런 거 없죠. 그 다음에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도 SIL 같으면은 정기적인 성능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나? 그냥 눈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기적인 유지 보수를 해주면은 알아서 기능이 계속 유지가 될 거다라는 거죠. 수동적 보호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뭔 소리야 싶을 수도 있긴 한데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할 거니까요. 우선 능동적 보호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화재 대응 시스템이다. 수동적은 좀 다르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능동적 화재 보호 시스템은 구성 요소가 일반적으로 불을 물로 끄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방화수를 공급하고 뿌리거나 분사하거나, 분사는 우리가 스프링클러라고 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푹 하고 많이 뿌려주는 거고, 살수는 소방차들이 불 끄는 방식 있잖아요. 물 직접 쏴가지고 끄는 거, 그런 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냥 물을 뿌려서 꺼도 되는 불은 해양 플랜트에선 거의 없잖아요. 다 기름 관련된 거다라고 하면은 뭐 가스에 대한 불은 물로 끌 수 있겠지만은 저런 기름 같은 건 물 쏘면 큰일 나니까 거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AFF라고 하는데 물에다 섞으면요 얘가 거품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불에다 쏘면은 걔가 불을 다 덮어가지고 산소를 차단해서 질식을 시켜요. 그런 것들, 아니면 이산화탄소 같은 것도 뿌리면은 이산화탄소 소화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공기 중에 산소를 다 밀어내기 때문에 불이 꺼집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소화 시스템을 우리가 능동적 화재 보호의 대표적인 예들이고요. 얘네들을 이제 해양 플랜트에서 방화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 거가 그냥 실제 불을 끄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는 불이 더 퍼지지 않게 막아주거나 그걸 지연시켜 주는 게 사실 생각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불이 났다고 무조건 걔를 끌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주위에 불이 안 퍼지게 그냥 뭐 물로 이렇게 적셔 놓는다거나 뭐 대충 불이 커지는 거를 막고 있어서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게, 그 정도만 해도 성공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은 어떤 식으로 불을 끄냐?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우선 불에다가 물을 쏘면은요 걔가 이렇게 물 자체가 적외선을 많이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복사로 인한 열 전달을 막고요. 그 다음에 이 수증기가 많이 생기면서 걔가 그 뜨거워진 공기의 대류를 막겠죠. 뭐 그런 식으로 주위에 열 전달을 차단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뿌리면은요 불이 난 데 근처가 온도가 올라가는 걸 막겠죠. 그래서 피해를 화재가 번지는 걸 막아주는 그런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이 붙은 장치들 냉각을 시켜주기 때문에 기계적인 강도가 유지되겠죠. 뭐 온도가 너무 높아서 뭐 철 구조물이 약해진다거나 하면 무너지잖아요. 그런 거 막아주는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불을 끈다고 하면은 증발이 될 때 증발열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불에 열 에너지를 많이 빼앗는다 하는 것도 뭐 역할이라면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화수를 뿌려서 하는 게 일반적인 능동적 화재 보호고요. 이제 얘기할 수동적 화재 보호는 그렇게 직접 불을 끌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그냥 불 피해를 막아주는 그런 시스템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방화벽, 방폭벽 뭐 이런 거든 그냥 있으면은 알아서 언젠가 불이 나면은 지 기능을 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단열재도 불이 났을 때 어떤 구조체들이 불에 노출되면 열이 나면은 얘가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그만큼 구조적으로 약해지거든요. 그거를 지연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단열재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이렇게 불이 날 것 같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철 구조물이나 다른 장비들에다가 단열재를 덮어 씌우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수동적 화재 보호입니다. 근데 단열재를 씌워놓으면은 얘가 철 구조물에다가 뭘 덮어 씌워놓으면 안에 습기가 차면은 녹이 더 잘 슬잖아요. 그래서 단열재는 부식의 원인이죠.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방화벽, 방폭벽은 뭐 바람 방향에 수평하게 세운다고 해도 어쨌든 없는 것보다는 환기를 막기 때문에 가스 누출이나 폭발에 더 좀 악영향을 줄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6.8장에서 추가적으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수동적 화재 보호 성능에 대해서는 어떤 파라미터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단열재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구조적 강도를 유지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단열 보장해주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되게 뭐 ZF라고 쓰면은 Z파이어, 분사 화염에 대해서 얼마, 120분 동안 단열 성능을 유지를 해준다.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이 붙고요. HF120이라고 하면은 얘는 풀파이어가 났을 때 거기서 단열 성능을 120분 동안 유지해주는 뭐 그런 수동적 화재 보호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규격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물론 능동적인 화재 보호 시스템으로 불을 직접 끌거나 아니면 불이 퍼져 나가는 걸 막으려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걔네는 언젠가 고장날 수도 있잖아요. 시스템 안전 무결도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수동적 화재 보호 시스템들도 화재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많이 쓰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